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나 볼 수 있던 텃밭이 도심 속에도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심 텃밭은 가족이나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버려진 땅을 활용한 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던 광양시 중마동의 한 도심 공안지. 언제부턴가 농작물이 자라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양시가 3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시민 100명에게 무상으로 분양했습니다. 시로부터 분양받은 작은 텃밭에 직접 심은 가지와 고추 등은 어느덧 다 자랐습니다. 재배에 손길이 많이 가지만 키우는 재미를 따져보면 힘든 생각은 금세 사라집니다. 저희가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직접 이렇게 뜯어서 먹으니까 이 마트에서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기분도 좋고 더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마을자치위원회가 나서 대규모로 텃밭을 조성한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텃밭은 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주변에서 손쉽게 농산일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농작물 재배 때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아 안전하게 재배한 농산물을 자신의 식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주말 농장 텃밭으로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분양을 하는데 주민들이 서로 혼란해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텃밭은 도심 속에 버려진 집이나 자투리 땅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 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안지에 텃밭을 조성하게 됐는데 여기 주민들 호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더 조성을 해서 녹색 성장 도시 광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도심 곳곳에 조성한 텃밭만 모두 10여 곳. 도심 텃밭이 버려진 땅을 정비하고 바쁜 일상 집 주변 농사 체험의 장소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시내버스 노선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부터 기존 52번과 18번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여천 지역을 순환하는 2개 노선과 미평에서 묘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68번 등 14개 노선도 경유지 등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등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되는 버스 노선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등량만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의 영향으로 해파리 대량 출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 사이로 해파리가 희끗희끗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안을 벗어나자 해파리대는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깨끗한 해왕을 자랑하던 등량만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1일. 여름철 고수온기에 발생하는 보름달 물 해파리는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100제곱미터당 많게는 16개체의 해파리가 발견되면서 아침 일찍 시작한 제거 작업은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지금 작업한 거 보세요. 어장에 겁나게 피해가 많네요. 해파리의 대량 출현은 어구 훼손과 어류의 신선도 저하로 이어져 어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산과 장비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밀려드는 해파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치망 어업을 하신 분들하고 자망 어업을 하신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 8척에서 10척 정도 특별해서 8월 한 20일까지. 이상기후로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지속돼 해파리의 역습은 불편한 통과 의뢰가 된 상황.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철 불청객에 풍요로운 바다를 덮으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에서 어류 폐사가 발생해 수산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 연도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넙치 1,600마리가, 검은도 인근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2곳에서는 능성어 2,0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폐사 원인이 고수온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 식물인 노랑 무궁화가 활짝 핀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유명한 섬에 군락지에 만개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뱃길로 40여 분 거리에 있는 전남 완도군 소안도. 해안을 따라 조성된 방풍림 사이사이로 노란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 속 식물 중 유일한 자생종인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황근입니다. 보통 분홍색이나 흰색 꽃이 피는 무궁화와는 달리 노란 꽃이 피어 노랑 무궁화로 불립니다. 1m 안팎까지 자라는 난대성 수종으로 제주도와 완도, 고흥 등 우리나라 남녘 일부 해안에서만 자라는 희귀 수목입니다. 분포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분포 지역이. 근데 이제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그것을 군락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것을 앞으로 보존해야 될 의미가 높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와 완도군이 소안도 황근 군락지 복원 작업을 시작한 건 8년 전. 자체 증식 과정을 거쳐 개발 등으로 훼손됐던 섬 군락지에 해마다 황근을 새로 심었고 지금은 500그루가 넘는 노랑 무궁화가 여름이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랑 무궁화 군락지가 위치한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지로 꼽히는 섬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노조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지난해부터 수익사업을 명목으로 진행한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은 허가 취득 과정에서 법인 인감이 아닌 원장 개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되는 등 규정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석연치 않은 수익성 검토와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민간 기업에 사업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폐교 직전의 시골 분교가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실용음악교육을 특화해 적극 지원한 덕분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나주에 위치한 작은 시골 학교.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교실마다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전문가의 지도도 받고 무대에도 서보는 실용음악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평소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습니다. 캠프가 열리는 남평중 다도분교는 작년만 해도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시골 학교였습니다. 3학년 5명이 졸업하면 폐교 수순을 밟아야 할 처지였는데요. 학교를 살릴 방법을 궁리하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실용음악을 집중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밴드라는 것은 합주를 해야 되는데 합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 법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음악 캠프가 열렸고 방과 후 실용음악 수업도 개설됐습니다. 그러자 실용음악 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이 학교로 전학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가 음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용음악 교육으로 특화한 이후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20명 가까이로 늘었는데요. 전학을 문의해오는 학부모들의 전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거리 공연을 포함해 학생들의 음악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교를 앞두고 있던 시골 학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이 다시 찾는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불량 레미콘 납품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계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순천시와 의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팔마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바닥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설계 강도 측정값을 얻었고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 현장의 경우 기준치를 조금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이에 대해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이후 강도가 높게 측정된다며 최초 타설 시기에는 기준에 미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내일까지 불량 레미콘 납품 현장 120여 곳을 점검해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방세를 스마트폰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는 지방세 부과 내역을 종이 대신 모바일로 보내는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서비스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됩니다. 광양 사라실 예술촌이 개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일과 다음 달 2일 광양읍 사라실 예술촌에서 한여름밤 모기장 속 영화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일부 해안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출근길인 지금도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양구 등 강원 북부로는 특히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가 다소 굵은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방도 동풍이 불어들면서 내일까지 최고 8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로만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31도, 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24.1도, 전주 24.6도로 대부분 25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말복인 내일도 내륙지방으론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